네, 여러분은 요새 하이젠 RNM을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폭락한 것도 이제 영향을 줬고, 하이젠 RNM의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적권도 영향을 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굉장히 깊었던 주 초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유사한 종목하고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마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엔 RNM의 수급 흐름을 좀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하이젠 RNM의 주가 상황을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서는 액티브 종목도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거 꼭 여러분 참고하셔서 여기서 한번 대박 내보시기 바랍니다. 하이젠 RNN부터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쨌거나 어려운 경우를 당하셨지만 제가 끝까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그 영상은 좀 느리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그 텔레그램 방에 먼저 들어와 계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정보를 드리고 사인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텔방에 입장시켜서 제가 끝까지 할 거예요.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자,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도 폭락을 했고, 그리고 하이젠 RNM 자체에 투자주의 환기 종목권도 영향을 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유사한 사례는 제가 매지온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렸고요. 그걸로 본다면은 매지온 같은 경우는 한번 두 번 얻어맞았죠. 두 번 얻어맞았다가 올랐다가 좀 등락 정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 시장도 이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가 되고 한 번 급락을 해서 한 27% 내렸다가 더 한 단계 추가적으로 내려갔다가 반전을 해줄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일단 전체적인 이란권의 영향도 약간은 작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참고로 해서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젠 RNM 자체의 매물이 일단 약화가 되는 거죠. 약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약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수급 동향으로 보면 기관이 한 8만 6천 주가 물량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연기금에서 주로 많이 때렸어요. 연기금. 물론 시장 영향도 좀 있겠지만 사모펀드에서도 좀 나오고요. 투신에서 약간 나오고 금융투자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었네요. 외인들 크게 변동은 없었고 그런 정도 움직임이었고 공매 같은 경우는 뭐 4만 4천 주 정도 조금 늘어서 나온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하이젠 같은 경우는 공매 영향을 그다지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아요. 지금 공매도 순보유 잔고를 보면 쇼 커버링 되는 거, 신규 공매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9만 주 근처입니다. 공매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고 공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건 일단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까지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부터 기준으로 이제 하는데 아직은 여기 보시면 코스닥 150 지수에 속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지정이 된 거예요. 공시는 지난 주말에 했지만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이때도 역시 코스닥 150 지수에 속해 있어요. 목요일 정도 가서 코스닥 150 지수에서 빠져나옵니다. 목요일. 그러니까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수요일 날 나오죠.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월요일이 딱 지났는데 물론 월요일 날도 연기금에서 매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완전히 매물이 다 나왔다고 볼 수는 없고 시간적으로 여하튼 화요일, 수요일이 좀 지나가야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효과가 미리 작용돼서 뭐 수요일 오후부터 반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러나 그거는 이제 수급을 봐가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고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스케줄 하에서 움직인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 투자 환기 종목으로 이번에 된 것이 제가 표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음, 수요가 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고자 하는 수요가 감소합니다. 지수에서 제외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패시브에서 물량이 뭐 단기적으로 또 나온다는 거 이거 말씀을 드렸고 음, 자금줄이 좀 봉쇄된다는 거. 네,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자금을 앞으로 그 필요로 할 때 일단 그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자금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외부에서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CB로 갖고 오는 게 좀 불리한 조건에서 갖고 온다든가 막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매물이 나온다는 거 이걸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스케줄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맞는 대응 방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수급이죠. 장중에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제가 그 수정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변화된 전략을 드릴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하이젠 RNM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정보를 드릴 수가 있겠죠.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하이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해방으로 초대해드려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게 필요합니다. 꼭 문자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이거 한번 잘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액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